취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브리핑 증권팀 지수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소위 사실상 만기가 없는 영구 채권 자본이냐 아니냐 인정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인정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영구채 발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구채는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원금을 영구적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영구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특히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이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으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지난 10월 두산인프라코어가 이 영구채 발행에 성공했고요. 또 한진해운이나 대한항공 등도 영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금감원이 시중은행에 이들 기업의 신용공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실상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영구채 발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의 경우에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서 발행된 채권인데요. 이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신용공여를 해줘서 해외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국내 은행에 대한 신임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보다는 국내 은행의 신용을 보고 들어온 기업이 많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은행도 영구채 발행에 더 이상 신용공여를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지으면서 그동안 회계기준원이 자본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와 상관없이 앞으로 이 영구채 발행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감원이 은행들에게 자제하라고 얘기했으니 못하는 거죠, 사실. 예. 국민연금이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뉴스도 있군요. 네, 국민연금이 미국 셰일가스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국 텍사스주 이글포드 광구에 여타 2개의 기관과 함께 공동투자 형태로 투자를 결정하고 보고펀드를 운용사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두 합쳐서 약 5,500억 원 규모인데요.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3월 이글포드 광구 지분 23.7%를 우리 돈 약 1조 6,5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 중에 일부 지분을 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3개 기관이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지난해 포스코와 공동으로 브라질 광산회사 니오뷸에 투자한 데 이어서 이번에 셰일가스에 도전하는 등 해외 자원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올해 하반기에 주식 회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이 지금 활기를 띄어서 그런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장 주식 회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인데요. 올해 하반기 월 평균 상장 주식의 회전율은 유가증권 시장이 30.33%, 또 코스닥 시장이 62.39%로 상반기 대비 각각 1.83%포인트와 4.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매매가 더 잦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회전율이 높았던 종목은 미래산업과 써니전자, 또 우리들제약, 우리들생명과학 등입니다. 미래산업의 경우에는 월 평균 한 주당 36번 매매됐고 또 써니전자는 33번 매매를 했는 등 손바뀜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의 주가 등락률도 모두 두 자릿수를 넘어섰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픈베이스와 국제 DY, 또 일경산업 등의 회전율이 높았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종목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선 테마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회전율이 높은 종목에 투자할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봐주세요. 네, 금융위는 오늘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 대책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은행은 10월 어음 부도율 동향을 발표하고요. 삼성그룹은 오늘 고 이병철 회장의 25기 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경제 관련, 증시 관련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증권팀 지수희 기자 함께했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